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16강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민족운동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단원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분량도 많고 또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 다들 꼼꼼하게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는 3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11단원은 우선 오늘은 청일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까지 여기서 뭐, 이 세계 너무 중요해요. 말해 뭐해? 하고 이제 당시 각국의 민족운동 한번 보고 만주사변부터 한번 더 끊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 번 꼭 반복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청일전쟁부터 시작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가 이 11단원의 범위예요. 그 안에 있는 제국주의 침략전쟁 그리고 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맞선 동아시아의 민족운동을 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일전쟁부터 보겠습니다. 청일전쟁, 러인전쟁은 둘 다 똑같아요. 배경, 전개, 결과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국가들 간의 어떤 관계인지도 이제 확실하게 봐야 돼요. 청일전쟁 당시에 중국과 일본은 어땠는지, 조선과 중국은 어땠는지, 또 조선과 청은 어땠는지 꼼꼼히 봐야 되고요. 러일전쟁도 당시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은 어땠는지 이런 걸 다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둘 다 배경, 전개, 결과를 먼저 확실하게 잡고요. 이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구나. 그 결과 어떤 조약을 체결했네. 그래서 그 조약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전개 과정이랑 배경, 전개, 결과 속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까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볼까요? 청일전쟁부터 볼게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기존의 조선을 지배하던 건 청나라였고요. 일본은 계속해서 그 청나라를 상대로 조선을 탐내고 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 배웠듯이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해요. 이거는 중국이 개항했었던 텐진 조약과는 다르죠. 이 텐진 조약은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 두 나라의 군대가 모두 군대를 빼고 다만 한 국가가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할 일이 있을 때는 상대방 국가에 이야기를 해주고 그 상대방 국가도 같이 한반도에 파병을 한다. 그래서 청일 양국 공동 철병과 공동 파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텐진 조약입니다. 근데 억울한 게 왜 우리나라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야? 이 약소국의 서러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마침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왜 발발했냐? 뭐 그 고부 지역에서 전라북 고부 지역에서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못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도 그 문제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자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한국사 때는 진짜 1차 분기, 2차 분기, 그 전에 고부 농민 분기 해가지고 자세하게 배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충분히 동사에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해요. 그래서 동학 세력들이 엄청나게 커졌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점령하죠. 당시 조선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전주였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 정일에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동학을 조선 정부가 막기 너무 힘들었다. 그게 느껴지죠. 결국 이제 조선 정부가 자기들 힘으로는 저 동학 농민군을 못 막겠으니까 어디다 요청하냐면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해요. 정부가 약간 무능하죠. 저거를 대화로 풀려고도 못 해보고 군대로도 진압을 못 했으면 도대체 할 줄 아는 그래 여기까지 하겠어요. 왜 그러면 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선 정부가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파병되어
아까 위에서 봤죠? 텐진 조약.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파병하니까 일본에 알립니다. 우리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조선에 파병을 해. 이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해요. 오케이? 그러자 동학농민군들이 우리 때문에 한반도에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와서 하다못해 전쟁까지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랑 동학농민군이 휴전에 합의를 해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전부 다 해산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대신 뭐 우리 그때 한국사 때는 뭐 전주 화약 이후에 교정청이랑 집강소를 설치했다 이런 것도 배웠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교정청 집강소는 어쨌든. 그래서 동학농민군이랑 조선 정부랑 합의를 하고 동학농민군들이 다 해산해요. 그럼 조선 정부도 청나라 일본군한테 동학농민군이랑 합의를 했으니까 해산했으니까 너네도 이제 다 가. 청일 양군에 철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때만을 기다렸단 말이야. 이 조선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인데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어요? 안 가죠. 일본이 이 조선의 철군 요청을 거부하고요. 지멋대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저기 풍도 앞바다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선제 공격해요. 일본이. 이걸 풍도 해전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우리 동학농민 운동 때도 배웠듯이 결국 일본이 청나라랑 전쟁을 하면서 동학농민군이 재봉기를 해요. 이게 2차 봉기였죠. 그래서 일본군을 무찌르자 해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했는데 동학농민군이 일본과 조선 정부군한테 진압당합니다. 동상엔 안 나오지만 그 공주 우금치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났고요.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뭐 전봉준 다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은 끝났고 청일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평양전투, 황해해전 이런 전투에서 청나라를 상대로 승리하고요. 야동반도의 리순, 찬동반도의 웨이하이 그리고 타이완까지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청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청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요. 일본이 야오동반도와 타이완 대만이죠. 대만 그리고 통우 제도까지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습니다. 그리고 청이 일본의 배상금까지 지불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끝나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뭐 중요한 거 말해 뭐예요?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랴오동반도랑 타이완을 가져갔어. 근데 그 전에 랴오동반도를 계속 탐냈던 국가가 하나 있어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을 찾아요. 얼지 않는 항구. 그러니까 러시아 지도가 없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러시아 바다는 죄다 얼어 항구가 겨울에. 그러니까 그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를 어떻게 찾다 보니까 여기 보면 율리순이 여기 있죠. 여기도 안 얼어. 그리고 동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동해도 안 얼어요. 그러면 한반도랑 저 만주 쪽 땅이 괜찮은데? 그래서 러시아가 점 찍고 탐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저걸 낼름 가져갔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 건데 내가 점 찍고 뒀는데 하면서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데리고 일본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 간섭 내용을 가지고 청일 전쟁을 물어봤던 게 작년 수능 19번이었죠. 근데 독일이 함께 삼국 간섭을 압박하는 상황을 물어봐서 이게 청일 전쟁 관련 내용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어쨌든 러프독이 일본을 압박해요. 그리고 일본이 랴오동반도를 청나라에 반납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부터 한반도와 만주에서 러시아랑 일본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대립은 전쟁으로 이어지겠죠. 1899년에 한청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 이게
이제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 뒤로 조선과 청나라가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 관계를 형성한 조약입니다. 아직까지 그 시험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알아둡시다. 여긴 진짜 너무 중요하게 나와. 알겠죠? 작년에 육모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수능 때 19번 청일전쟁, 둘 다 이 청일전쟁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하니까 진짜 꼭 잘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러일 전쟁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상업관섭 때 일본이 청나라에게 라오뚱만도를 반납했죠. 그 이후에 러시아가 청나라 만주 철도 부속권도 획득하고요. 미순 발행을 조차합니다. 여기가 라오뚱만도예요. 조차는 빌려갔다라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가 조선의 칠러 정권을 수립을 하고요. 거기에 지원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의와다 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만주에 군대까지 주둔합니다. 이제 점점 만주와 한반도에 러시아가 발을 계속 뻗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랑 일본이 대립이 심하대요. 이때 마침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일본을 지원해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도 일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안 되겠다, 저 러시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러시아를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물포랑, 이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제물포예요. 제물포는 리순에서 일본이 러시아 선박을 선제 공격하고요. 이때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압록강 전투, 황해전, 리순 점령, 봉천 전투, 마지막 동해해전에서 승리해요. 그때 전쟁이 2년 가량 전개됐죠. 1904년부터 1905년까지.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이길 기미가 안 보니까 러시아 최고의 함대였던 발트 함대를 저기 여기 러시아고요. 이게 유럽이야? 이쯤에 있어. 여기 이쪽 북유럽, 러시아 북쪽에 발트 함대기 때문에 말이야. 여기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거를 끌고 오려고 해요. 이거를 끌고 와서라도 일본이랑 이기겠다.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뚫고 가려고 해요. 그래야 더 짧으니까, 빨리 가니까. 근데 당시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 편이죠. 그래서 영국이 발트 함대가 수에즈 운하 넘어가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뒤로 돌아가서 이 아프리카 삥 돌아가지고 희망봉 거쳐서 이렇게 와요. 한참 있다 와요. 근데 이 발트 함대마저 동해, 우리나라 동해예요. 우리나라 동해, 여기 부산 앞바다에서 러시아 발트 함대가 일본이랑 맞짱 떴는데 러시아 발트 함대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동해 해전을 승리로 일본이 승리를 잡았어요. 다만 더 이상 일본이랑 러시아 둘 다 전쟁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러시아 전쟁이 끝나요. 아시겠죠? 그렇게 끝났는데 러일 전쟁의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걸 미국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랑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고요. 사실상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러일 전쟁은. 그래서 한반도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조선이랑 만주에서 발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리순 다롄 조차권, 얘가 야동반도예요. 주차권 빌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만주 철도 부속권도 일본이 다시 가져가요. 이거 다 러시아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일본이 가져갔고요. 일본이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 남사할린이라고도 합니다. 사할린 섬을 차지해요 이때. 오케이.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으로 일본이 이런 권한을 가져갔다.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 싹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포츠모스 조약 체결 이전에 미국이랑 영국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조약이 있어요.
미국이 인정한 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고요. 영국이 인정한 건 제2차 영일 동맹입니다. 어쨌든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 동맹, 포츠머스 조약까지 해가지고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제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를 본격적으로 병합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러일 전쟁 발발하자마자 체결한 거예요. 일본군이 대한제국에서 임의로 본인들 마음대로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뺏어간 게 독도죠. 그래서 러일 전쟁 도중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을 했고요. 그다음 1904년 이제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조선에 재정 외교 고문을 파견합니다. 그때 메가타랑 스티븐슨,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슨 파견했죠. 그래서 내정 간섭을 실시했고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일사 조약 늑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고요. 외교권을 박탈하죠. 그리고 이때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한국에. 이때 한국 지식인들은 이제 외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고 양반들이랑 농민들은 의병 운동, 특히 이때 있던 의병들이 을사의병이었죠. 그래서 무력 투쟁을 전개합니다. 일본이 근데 탄압을 해가지고 별 크게 효과는 없었고요. 고종은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요. 이걸 빌미로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은 왜 외교권도 없는데 마음대로 특사를 파견하냐, 그래서 고종을 강제 퇴위하고요.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하죠. 이게 다 190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이죠.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35년간 일본의 식민통치 지배를 받게 되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고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주제가 나왔어요. 심지어 을사늑약,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늑약에 관한 내용까지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도 뭐 안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꼼꼼히 정리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굉장히 핫한 주제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내용도 많고, 또 시험 나오면 장난이 어렵게 나왔고, 작년에 21개 조요구,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거 21개 조요구를 너무 어렵게 워싱턴 회의와 연관지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늘 강조했지만 역사는 흐름과 내용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싫어. 역사 암기할 게 많아서 싫대요. 아니,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지. 어느 과목이든 암기 필요하지 않아? 왜 역사만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생각의 이면에는 그냥 달달 외우면 된다라는 그런 얕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 발발부터 워싱턴 회의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국제 정세가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냥 달달 저 21개조 요구 조항 21개조 요구의 내용 조약 몇 가지만 외웠다고 해서 작년 보여드릴까? 이 작년 수능 13번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해설만 이렇게 긴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그 사이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게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전부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고서 그걸 이해하고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지, 그냥 달달 외운다고 해서는 절대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볼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볼 거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갔구나를 먼저 보고요. 그 사이에서 일본, 중국, 미국 각각 국가들의 활동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는 산둥반도가 어떻게 누구 땅으로 넘어갔는지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부터 워싱턴 회의까지 가장 큰 화두는 산둥반도 이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산둥반도가
처음에 일본이 어떻게 가져갔고 그게 다시 어떻게 흘러갔고 결국 누구 땅으로 흘러갔는지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공부해 주세요. 그럼 자, 여러분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합니다. 왜 발발했는지 혹시 동사만 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1914년에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열받아가지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해요. 근데 당시 이제 유럽은 자기 각각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친구들, 세르비아 친구들까지 각각 참전해요. 그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참전해. 그래서 우후죽순 참전해서 그게 세계 대전까지 확장됩니다. 오케이? 자, 일본은 당연히 영국도 참전을 하는데 유럽에선 일본은 영일 동맹을 구실로 영국 편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산둥반도 처음 나와요. 중국 내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땅이 산둥반도였어요. 이거를 일본이 가져갑니다. 오케이? 다시 기존에 중국 내에서 독일이 조차지 빌려갔던 땅으로서 산둥반도를 독일이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무력 점령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독일의 점령지 중에 남태평양 섬도 일부 차지해요. 중요한 건 산둥반도를 이때 일본이 공격하고 차지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미국, 프랑스랑 함께 시베리아에 출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반혁명 세력을 지원하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일본이 우선 산둥반도를 차지했죠. 이건 약간 법적으로 차지한 건 아니고 무력으로 차지를 해서 독일이 갖고 있던 땅을. 그리고 1915년에 일본이 중국 위안스카이 베이징 정부에게 21개주 요구를 제출합니다. 왜 21개주 요구냐? 21개의 내용으로 구성된 요구사항이었대요. 그래서 위안스카이 베이징 정부가 요거를 수용해요. 대부분 수용해. 하지만 중국 그냥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 반발해요. 오케이? 베이징 정부가 뭐냐? 당시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 베이징을 수도로 했던 중화민국 정부를 베이징 정부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혁명 이후에는 수도가 난징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난징 정부를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랑 구분하려고 베이징 정부라고 합니다. 21개주 요구를 일본이 중국에게 제출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 베이징 정부는 수용했다. 그러면 이 21개주 요구의 내용은 뭐냐? 우선 산둥반도 이권을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산둥반도를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일본이 차지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리순 다렌 러일 전쟁 이후 포츠모스 조약 이후에 일본이 리순 다렌을 조차하고 있었죠. 조차 기한, 그러니까 빌리는 기한을 더 연장해달라. 그리고 남만주랑 내몽골, 지금 시베리아 밑에 몽골 땅이에요. 중국 위 시베리아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러시아고 여기가 중국이잖아. 그럼 요 사이에 내몽골이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서의 이권, 경제적인 이권을 일본한테 달라. 오케이? 그리고 남만주랑 안봉철도 기한을 연장해달라.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게 정치재정 군사고문을 파견할 수 있게 해달라. 등등등 21개조 요구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다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제가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중국 내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땅인 산둥반도를 일본이 공격하고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년 뒤 일본이 중국 베이징 정부에게 21개주 요구를 제출해요. 위안스카이의 베이징 정부도 이거 받아들였어요. 그럼 21개주 요구의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차지하고 리순다렌 조차 기한을 연장하고 남만주 내몽골의 이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즉 일본이 여기서 산둥반도를 이제 법적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어. 연합국의 승리로.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그러니까 전쟁 후에 이 패전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논의하는 게 파리 강화 회의예요. 오케이? 여기서 물론 이제 세계사에서는 더 큰 범주의 내용을 배우지만 동아시아사에서는 동아시아 관련된 내용만 배워요. 파리 강화 회의 중에서 이 파리 강화에서 무엇을 논의했냐? 중국이 21개주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즉, 저 21개주 요구를 물리치고 21개주 요구 없애고 산둥반도를 다시 중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중국은. 근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다른 강대국들이 논의한 결과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산둥반도 이권을 인정했다는 파리 강화 회의의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국이 반발해요. 중국 특히 국민들이 반발해서 중국 내에서 오사운동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해요. 베르사유 조약은 뭐냐면 이제 파리 강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제 조약으로 정리해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하기 위해 만든 조약문이에요. 거기 조약 찍으면 이제 파리 강화 회의 내용이 승인되는 거야. 알겠죠? 파리 강화 회의의 조약이다. 파리 강화 회의 조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서 파리 강화 회의랑 베르사유 조약에서 결정된 건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거에 승인하면 이제 법적으로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이 인정돼요. 근데 이때 중국이 이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하죠.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진 않았어.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존의 산둥반도의 조차지를 갖고 있던 건 독일이었고요. 21개주 요구에서는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인정했는데 중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결국 이 문제를 다시 워싱턴 회의에서 또 논의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국 문제, 특히 산둥반도 문제와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을 조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호 개방과 열강의 기회 균등을 보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수능에 나왔던 얘기고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때부터 일본이 이제 점차 중국에서 이권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자원도 많고 탐낼 것이 많잖아요. 나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있던 중국의 좋은 것들을, 좋은 자원들, 뭐 철도 무서권 이런 거를 일본만 너무 가져간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이 또 일본만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또 일본만 가져가면 배가 아픈 거야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문호 개방, 중국을 공평하게 열강들끼리 엔등분하자. 그러니까 중국을 개항하는데 열강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자 중국의 이권들을. 그게 중국의 문호 개방과 열강의 기회 균등이에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의 항구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고 그리고 중국의 모든 자원들을 열강들이 균등하게 가져가자. 왜 사실 그 중국 땅이면 중국이 알아서 해야지. 이 중국 문제를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그 마음대로 엠빵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 이해 가나요? 이거 누가 주도해? 이거 미국이 주도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이면에는 그리고 여기에 이 표면적인 목적 이외에 미국이 어쨌든 일본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일본이 너무 그 동아시아에서 세력이 커지는 거야. 한반도도 차지했지, 만주도 차지했지, 이제 중국 본토까지 노리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선 그 꼴은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문호 개방과 열강의 기회운동 보장하고 이면에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국의 이 워싱턴 회의에 참가한 5개국의 해군 군비를 축소해요. 그러니까 해군 병력을 줄이자. 그리고 영일동맹 해체합니다. 뭐야 이거? 영일동맹 해체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중국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21개주 요구의 내용을 일부 철회해요. 그리고 중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존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결과 열강들의 균등한 중국 진출의 기회를 보장해요. 그리고
워싱턴 회의에 입각한 워싱턴 체제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열강들 간의 세력 다툼이 일시적으로 안정돼요. 서로 공평하게 중국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서로 심하게 그 다른 국가들의 이권을 뺏는 행위는 잠시 줄어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밑에 국동인민국 대표회의는 있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소련이 워싱턴 체제에 대항해서 개최했고요. 소련이 약소민족을 지원하고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알지만 1917년에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소련은 다른 노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약소민족을 지원하고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고 그 약소민족에게 사회주의를 전파하는데 좀 힘을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세계사에선 종종 나오지만 동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 발발하자 기존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중국에서 산둥반도를 갖고 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산둥반도 내에서 일부 지역을 독일이 갖고 있었는데 그 독일이 갖고 있었던 땅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일본이 공격하고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21개주 요구를 제출해서 중국에게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걸 파리 강화회의에서 여러 강대국들이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중국이 그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회의 내용에 사인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이 산둥반도 문제를 논의하고자 워싱턴 회의를 미국이 개최합니다. 이 이면에는 그 중국을 공평하게 열강들이 나눠 갖자,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둥반도 이권을 중국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산둥반도의 흐름 이렇게 됐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모든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꼭 완벽하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그 11단원 첫 번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세 개 다 너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고요. 모르는 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